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산자 재정의를 덧셈군 만들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만든 거 잠깐 살펴보면 생성자를 만들었었고요. 그 생성자에서 reduce라는 내부 함수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어떤 값이 오든지 음수가 오든 양수가 오든 항상 0에서 p-1 값으로 바꿔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를 재정의했는데 대입 연산자를 여기서 재정의한 이유는 뭐였죠? 이 클래스는 무슨 멤버를 갖고 있어요? 컨스트 멤버를 갖고 있어요. 컨스트 멤버를 갖고 있으면 대입 연산자를 원래 제공해줘야 되는데 제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재정의해가지고 대입 연산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입 연산자에서도 계속 우리가 활용하지만 패스 모듈러스라고 하는 내부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서 항상 우리가 이 군에서 놀 때는 사용하는 P가 같아야 돼요. P가 다르면은 이제 군 집합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같이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듈러스 법, 우리가 보통 군의 법이라고 하는데 P 값이 같은 건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을 늘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항 마이너스도 만들어 봤어요.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 그래서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는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 함수로 연산자를 재정의하게 되는데, 메소드로 재정의하게 되는데, 그 메소드의 이름은 오퍼레이터로 시작하게 되겠고, 재정의할 연산자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의 이름이 오퍼레이터, 거기다가 이제 연산자, 내가 재정의하고자 하는 연산자가 뭔지 나오게 되겠고, 메소드로 정의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는 지금 단항, 2항, 3항 있죠. C++에는 단항 연산자가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어요. 근데 3항은 딱 하나만 존재하죠. 그리고 그 3항은 재정의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재정의할 수 있는 연산자들은 단항 아니면 2항이에요. 그럼 단항을 메소드로 재정의하면은 메소드의 인자는 빵개. 2항을 재정의하게 되면은 메소드의 인자는 몇 개? 1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면 A가 객체가 되는 거고 B가 인자로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하게 되면은 그 A 객체 자체가 이제 P 연산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마이너스 이렇게 재정의하는 게 되겠고, 보통 이 연산자들은 P 연산자 자체를 수정하지 않아요. A 더하기 B 하면 A도 안 바뀌고 B도 안 변합니다. 마이너스 A를 해도 A는 안 바뀌어요. 마이너스 A에 해당되는 새로운 값을 만들어줄 뿐이에요. 그래서 연산자를 재정의해도 그런 특성을 갖추도록 보통 재정의합니다. 여기서처럼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P-N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2항 연산자를 만들어봤죠. 그럼 여기까지 한 게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항 연산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함수를 만들 때, 또 아니면 함수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개발자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코드 중복입니다. 코드 중복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떤 연산자를 정의할 때 이 연산자를 다른 연산자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연산자는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어요. A 더하기 B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는 A 더하기 마이너스 B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return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내가 정의한 그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넘겨야 돼?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코드가 이해 안 돼요? A 빼기 B는 A 더하기 마이너스 B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를 이항연산자를 불렀는데 인자가 아더야. 그러면 뭘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부르면서 아더를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맞죠? 왜 대답이 없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는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또 하나를 만들 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 갖고 만들 수 있나 보고 만들 수 있으면 얘를 활용하는 형태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들어 볼까? 얘는 컨스트가 아니죠. 플러스 이코르를 만들면 되겠구나. 얘는 그러니까 플러스 이코르도 A 플러스 이코르 B 하면 이건 A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A 자체가 바뀌는 거고 얘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잘 안 하겠지만. 그래서 얘도 이 결과값을 A의 최종값을 반환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얘를 만들어 보면은 똑같이 모듈러스가 같은지 보고 문제가 없으면 얘는 항상 자신의 객체를 반환할 때는 this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this를 반환하는데 this 객체는 이게 끝나도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반환할 때 참조를 쓰는 거고 참조를 반환할 때 컨스를 안 붙여도 되는데 안 붙이는 순간 조금 의미가 달라져요. 막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참조로 반환하면서 컨스트로 반환해 줘가지고 문제가 안 되게끔 임의대로 수정 못하게끔 코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이퀄로도 만들어 보면 얘는 어때요? 얘도 기존에 만들었던 플러스 이퀄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되죠. A 마이너스 이퀄 B는 A 이퀄 A 마이너스 B죠. 그렇죠? 이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요거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 만들고 다른 걸 만들 때 늘 활용해서 만들고 이렇게 되면 코드 중복이 없어요. 얘가 잘 안 동작한다는 건 요 코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는 항상 다른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현을 많이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이런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쨌든 이항 연산자들이죠. 지금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본 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코르, 마이너스 이코르를 만들어 봤고, 여기 좀 올라가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만들어 봅시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단항 연산자죠. 그쵸? 근데 얘는 플러스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도 있고 A 플러스 플러스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근데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렇게 구분을 해요. 얘는 int라는 여기에 매개 변수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 활용하는 매개 변수는 아니고, 매개 변수를 활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매개 변수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근데 매개 변수 이름은 없어요. 단지 그 컴파일러가 전위와 후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위의 경우엔 얘를 부르고요. 후위 연산자의 경우엔 얘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전위 연산자는 리턴 해줘야 될 값이 뭐예요? 플러스 플러스 A면은 저거의 평가 결과는 뭐예요? 플러스 플러스 A 된 값이죠. 그리고 A를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n을 하나 증가시켜주고 그 값을 리턴해주면 돼요. 증가된 값을 리턴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후위는 현재 값을 리턴해줘야 되고 나중에 증가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참조로 반환이 안 돼요. 이렇게 만들면 템프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리턴해요. 그럼 현재 값을 리턴 되겠죠. 플러스 플러스 하기 전. 그리고 에러 표시 나니까 에러 표시 안 나게.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딱 뭘 느껴, 여러분들? 뭐 느끼는 거 없어요? 플러스 플러스를 우리가 재정해 봤어요. 플러스 플러스를 재정하면서 제가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독립적으로 쓰면 뭘 선호해라? 뭘 선호하라고 했어요? 전위 연산자를 쓰라는 거죠. 보세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효과적이에요? 얘가 더 효과적인 거죠. 그렇죠? 얘는 현재 값을 리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체를 바로 리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임시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임시객체 만드는 게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쓸 때 원시 타입이더라도 똑같은 거면 우리가 이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쓰면 이거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럴 땐 뭘 써? 얘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재정의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왜 P-1을 더하는지는 이해되시나요? P-1이 1의 여권이에요. 1의 여권이 돼요. 이 동네에서는 P-1이라는 값이 여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6은 0이 돼요. 그러니까 6이라는 값이 법칙에서는 마이너스 1에 해당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면 또 음수가 되니까 P-1을 더해서 해주면 하나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경우에는 이 하는 일들이 얘와 얘가 그래도 중복되어 있죠. 이게 이 경우에는 되게 간단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복잡하면 이 경우도 이런 식으로 코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을 여기서 하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별표 디스는 이 객체죠. 이 객체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전의를 이용해서. 그래서 얘도 코드 중복이 되니까 그 중복을 없애려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게 복잡할 수 있어요. 어떤 클래스에 재정의하는데 그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복잡할 수 있고 복잡하면 얘도 코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넣어줍시다. 노이 스테이트 다 넣어주고. 자,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건 비교 연산자예요.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2개만 정의하고 나머지를 활용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만듭시다. 얘의 반환값은 뭘까요? 비교 연산자의 반환값. 불. 예, 좋습니다. 불. 오퍼레이터.
이렇게 6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이퀄을 먼저 만듭니다. 이퀄을. 이렇게 하면 되죠. 같은 모듈러스인지 보고 같은 모듈러스는 비교할 수 있고, 근데 n 값이 같으면 같은 거죠. 그래서 저렇게 구현하면 돼요. 그러면 not equal은 뭘까? equal의 반대죠. 그러면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이해되죠? 얘만 만들면 얘는 그거의 반대니까 따로 만들지 않고 저렇게 늘 한 연산자를 만들 때 다른 연산자를 활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얘도 하나 만들게요. 얘는 이렇게 만들면 되죠. n이 other n보다 큰지 아닌지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얘의 반대가 뭘까요? 얘와 반대되는 게 뭘까요? 맨 아래 거죠. 그렇죠? 그러면 return not.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뭘까요? 얘의 반대죠. 그렇죠? 쟤는 안 만들었는데. 뭐야? return operator operator 아이씨 not. 그럼 얘 남았네? 얘는 어떻게 만들까요? 그냥 만들어도 되는데 얘도 다른 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뭘 이용해서 만들면 될까?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뒤집은 거죠? A, B를 B, A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 안 돼, 이거? A, B를 만들었잖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위치 바꾸면 되죠. 이거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6개인데 몇 개 만들었어? 2개 만들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클래스를 만들든지 간에 요 밑에 거가 하나 더 아닌가? 몇 개 있어? 그치? 요거, 저거. 4개는 항상 같아. 항상 다르게 구현할 이유가 없어요. 얘와 얘는 늘 똑같아. 각 클래스마다 뭐만 만들어주면 돼.
얘와 요 위에 두 개만 딱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그 클래스마다는 이퀄가 다르겠죠. 크다라는 개념이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이 네 개는 늘 이렇게 만들어요. 차이 없이. 그러면 이제 비교 연산자도 다 제정했어요. 우리가 이항 산술 연산자 만들어 봤고, 단항 산술 연산자 만들어 봤고,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조금 더 다시 위로 가서 이런 애를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뭘 할 수 있는 거가 돼? A 더하기 3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A 더하기 100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까지는 A 더하기 B, A도 그룹 객체, B도 그룹 객체여야지만 돼요. 근데 만약 내가 이런 식으로도 코딩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다중 정의를 해줘야 돼요. 다중 정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C 아웃 같은 경우도 정수 와도 되고 10.5 와도 되고 다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개를 다중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정수도 하고 있고 부동소수도 하고 있고 뭐 스트링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내가 뭐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N 쓰니까 조금 혼란스럽네요. N 말고 M이라고 합시다. M.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중복 없이 만들 수 있죠. 그렇죠? M을 그룹 객체로 바꾼 다음에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면은 다중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A 10 이런 거 만들고 싶다. 그럼 얘도 다중 정의 해줘야 되겠죠. 오퍼레이터 이퀄로 인트 이런 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걸까요? 어떤 연산자를? 얘는 반환 타입이 없어. 어? 그리고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 썼는데 한 칸 띄고 인트가 왔어요. 얘는 뭘 재정의하냐면 타입 변환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인트로 타입 변환하는 연산자. 내 타입을 인트로 바꾸는 거예요. 별거 없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정수가 필요한데 거기에 그룹 객체를 줬어. 그러면 컴파일러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정수로 바꿔줘요.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오류가 될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보통 타입 변환 연산자에는 앞에다가 요걸 붙입니다. explicit를 붙여요. explicit을 붙이는 순간 뭘 못해? 컴파일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사용을 못해요. 그럼 저걸 어떻게 써? 이렇게 쓰면 돼요. static cast int a 이렇게 호출했다. 문제가 썼다. 그럼 a를 정수로 타입 변환하는 거죠. 그럼 컴파일러가 어떤 함수를 호출해요? 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요게 타입 변환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돼요. explicit 그러면 내 객체의 문자의 표현을 얻고 싶으면은 요 타입 변환 연산자를 이용하면 std 스트링 객체를 이런 식으로 가로 열고 n 한 칸 띄고 모두 p 가로 닫고 이런 문자를 만들어서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입 변환 연산자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타입 변환 연산자의 explicit을 사용하는 이유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 explicit 키워드는 타입 변환 연산자 말고 어디에도 또 쓰여요? 생성자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생성자도 함부로 컴파일러가 자기가 원할 때 쓰지 못하도록 하고 싶으면은 생성자들도 explicit 키워드로 수식을 해주면 돼요. 이런 애도 explicit 수식어를 붙일 수 있고요. 붙이는 게 좀 더 강건한 방법이에요. 불편해질 수는 있어요. 알아서 잘 바꿔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바꾸게 해놨으니까 항상 이걸 내가 써줘야 되니까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강건성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만들고 다음 예제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std cout a a를 콘솔에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콘솔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얘는 무슨 이항 연산자죠. 그리고 왼쪽 P 연산자가 cout이죠. A가 아니야. A가 아니면은 A의 메소드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A의 메소드로 정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반 함수로 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항 연산자인데 이런 식으로 요 왼쪽 게 항상 뭐가 돼야 돼? 내가 재정의하려는 클래스의 객체가 돼야 돼요. 10 더하기 A는 못해요. 이런 거 만들고 싶으면은 뭘 해야 돼? 함수로 만들어야 돼. 함수로, 일반 함수로. 그러니까 항상 메소드는 이항 연산자이면은 요 왼쪽 P 연산자가 그 객체 타입이어야 돼. 그래서 이런 애들들은 이제 일반 함수로 재정의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데다 해야 되지만 밑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일반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일반 함수로 이항 연산자를 재정의하면은 매개 변수가 몇 개 될까요? 메소드로 단항 연산자를 재정의하면 인자가 몇 개? 0개. 이항 연산자 하면 1개. 근데 일반 함수로 하면 단항 연산자 재정의하면은 인자가 1개. 이항 연산자 하면은 2개가 되는 거예요. 2개 돼서 얘가 왼쪽 거, 얘가 오른쪽 P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냐면 요 위에 걸 샥 다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에러가 날 거예요. 얘는 이렇게 계속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SED Cout을 또 반환하고 그걸 이용해서 또 B 출력하고 또 SED Cout 반환해서 C를 출력하는 그런 연쇄적인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turn OS를 해줘야 돼. 요 얘를. 근데 여기서의 에러는 뭐냐? private이에요. private. 얘는 일반 함수니까 ON이나 OP를 어떻게 해요?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접근을 못하죠. 그러면 이제 내 클래스에서 get n, get p 뭐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걸 만들 수 있겠죠. 근데 get n, get p 만들려니까 번거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아주 유치한 발상인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에러가 안 났어요. 뭐라고 붙였냐면은 이 함수는 뭐다? 내 친구다. 라고 붙여요. 그럼 어떻게 돼? 친구가 되는 순간 다 오픈해요. 친구 개념이 그런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친구면 그냥 다 프라이빗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되면은 이제는 에러가 안 나요. 그래서 친구 함수는 객체장의 캡슐화에 완전 위배시키는 거예요.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캡슐화를. 그러니까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연산자들을 재정의하다 보니까 프라이빗인데 get n, get 뭐 해가지고 그걸 get터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번잡이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친구 개념이에요. 친구 함수, 친구 클래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데는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언제 쓰이냐면 친구 함수는 연산자를 재정의해야 되는데 왼쪽 P 연산자가 자기 자신이 아니야. 그럼 뭘로밖에 할 수 없어. 일반 함수로밖에는 재정의가 안 돼. 근데 일반 함수로 재정의하려고 보니까 프라이빗인 게 너무 걸리적거려. 그럴 때 뭘 써요? friend 함수로 쓰는 거예요. friend로 해주면은 이제는 마음대로 ON, OP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까? 얘는 어떻게 만들까? 씬으로 A를 입력받는 거예요. 콘솔에 키보드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객체를 구성하는 값은 두 개죠. n과 p예요. n과 p.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건 이 a라는 객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씬으로 a를 이렇게 받으려면 a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는 a는 뭘 갖고 있어? p라는 값을 갖고 있죠. 그렇죠? p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p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할 때. 뭐만 받으면 돼? n값만 콘솔로 받아서 저장해 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p는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입력받을 때는 iStream을 씁니다. 그리고 const가 되면 안 돼요. 얘는 객체 자체의 내용을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ON을 정수 하나 받아서 ON에 저장해줘요. 근데 우리는 이 ON의 값은 0에서 P-1로만 늘 갖고 있어야 되게끔 그렇게 해왔으니까 걔를 다시 P-1 범위 내로 바꿔줍니다. 그게 reduce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이거를 이런 게 할 수 있게끔 이제 is를 리턴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이 그룹 클래스에서 필요할 것 같은 연산자들은 만들어 봤어요. 단항 연산자도 만들어 봤고, 이항 연산자 만들어 봤고, 이제 이항 연산자 중에 산술, 비교, 또 대입, 플러스 이코르, 복합 대입도 만들어 봤고, 만들 거면 뭐 거의 뭐 더 필요한 거는 없을 것 같아. 원래 마이너스 원래 얘는 필요 없는 애인데 그렇게 돼요. 어쨌든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되시나요?
질문 혹시 있어요?